국립목포대학교가 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즘 학생 복지 혜택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규모가 10년 전보다 3배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관람객이 찾는 국제 행사인 만큼 더 촘촘한 안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광양에서 산란기에 접어든 두꺼비 300여 마리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전체 두꺼비 가운데 3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원유 탱크로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남아있던 석유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국립대인 목포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1,000원짜리 아침 밥상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학교 구내식당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영양사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목포대학교가 1교시가 시작되기 약 1시간 전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텔 조식처럼 구성된 아침 식사 한 끼 가격은 단돈 1,000원. 외식 물가가 올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학생들에겐 적은 비용에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1,000원 식단이라 싸고 좋아가지고 자취생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아침 식사도 할 수 있어서 비는 시간도 없어지는 것 같고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식 서비스로 인해서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000원짜리 아침밥상은 매일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주나 타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학교 주변에 사는 자취생들도 이용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원가 6,000원 가운데 중앙부처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남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복지 공간이 이쪽에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포대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식사는 물론이고 각종 공연, 전시회, 연주를 갈수록 치솟는 물가 때문에 대학가 식당이 저렴하다는 건 옛말이 된 요즘. 지방대학의 1,000원짜리 아침밥상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4월 1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관람객 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건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관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릴 국가정원. 현재는 AI 기술이 접목된 미래 정원을 선보이는 시크릿 가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공사 기간부터 박람회가 끝나는 10월 31일까지 사고 없는 관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입니다. 행사 무대가 약 3배 넓어져서 그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 피플 카운팅 시스템, 인파 관리 시스템, 안전 드론, 에어러블 캠 등 최첨단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관람객 밀집을 사전에 막고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람회장 조성 전체 공정률은 90%를 넘긴 상황. 그저 보기만 하는 관람이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더해지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직위는 육상과 해상, 공중 모두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전 드론이 박람회장 전역을 비행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경찰과 소방, 한전, 한국재난정보학회 등
6개 기관과 인력 200여 명이 매일 박람회장 안전을 전담합니다. 사고 유형을 8개로 나눠 환자 발생, 화재 발생 등 상황별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훈련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는데 21명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안전 강화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환경안전부 전 직원이 중점 안전시설 10개소에 상주하는 등 2겹, 3겹으로 현장 밀착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폐막까지 안전사고 없는 박람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관람객 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장장 7개월 동안 펼쳐질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단 한 건의 사고 없는 안전한 박람회장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양 진상면 비평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산란기에 있는 두꺼비 300여 마리가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비평저수지 주변 800m 구간에서 두꺼비 328마리가 로드킬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두꺼비 가운데 37.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이곳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는 1,4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8일 오후 1시 30분쯤 여수 국가산단의 한 탱크 로리에서 불이 나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 소방은 국가산단의 한 원유저장 업체 탱크 로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 인력 40여 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 로리의 불순물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석유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최순희 여성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여성정책팀장 최순희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경력이음 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경력이음 바우처는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 체계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기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우리 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는 이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네, 2021년도에 시작해서 22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연령이 만 35세부터 54세까지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30세부터 65세까지로 확대했고요. 지원 금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 연령과 또 지원 금액을 확대해서 시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우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30세부터 65세까지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있어야 되고요. 취업기관에 구직 등록한 중위소득 150% 이사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도내 어디서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더소 구입이나 학원 수강료,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바우처 사용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우리 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경력 이용 바우처 외에도요, 올해부터 일 경험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전에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또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남형 여성 경력 체험 인턴십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희 여성정책팀장과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이대는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광양 지역에서 173채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A씨와 B씨를 붙잡아 구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과 매매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 103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 처분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훔친 승용차를 몰고 이딴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7일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6일 밤 10시 40분쯤 순천 삼산동에서 잠금 장치가 해제된 승용차를 훔쳐 밤새 몰다가 호남고속도로 대덕분기점에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도 연이어 추돌 사고를 내 순찰차 2대와 승용차 8대 등 차량 10대가 추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해경이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4명을 붙잡았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8일 저녁 8시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4명을 붙잡아 현장에서 마약류 투약기구 등을 발견하고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마약 투약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대내외적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과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전체 도의원 61명 가운데 국민의힘 전서연 의원과 민주당 최무경 의원 2명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에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어소득과 이전소득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6,140호에 이른다며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 형태별로는 축산이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량작물이 31%, 채소가 15%, 가공, 유통과 과수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1억 원 이상 소득 농가의 성공 사례를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전파하고 현장 실습 교육 사례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덴마크의 한 기업과 손을 맞잡고 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7일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와 현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해조류 연구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덴마크를 방문해 지역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